라이언 홀리데이의 사주로 보는 애고라는 적, 책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멋진 작가 라이언 홀리데이. 그의 사주는 애고라는 적이라는 책을 보면서 무척 궁금해서 풀어보았습니다. 바로 전 강의 있죠. 그의 사주를 풀고 보니 책을 다시 읽으면서 라이언 홀리데이의 인간적인 고민과 그만이 들려줄 수 있는 이야기를 알아보고 싶어져서 다시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른 것은 살아온 경험과 사주 구조가 주는 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삶의 경험은 책을 통해 조금 알지만 그의 비경과 겁재가 아주 강한 그의 사주에서 나오는 관점이 어떠한지를 알아보고 싶어졌습니다. 이 글은 책 리뷰라고는 적었지만 평상적인 책 리뷰가 아닌 사주로 보는, 즉 라이언 홀리데이의 사주로 보는 아주 간단한 책 분석에 가까울 것입니다. 먼저 아주 강한 십성은 그 사주 주인공에게 몰입을 제공합니다. 몰입은 집중한다는 몰입보다는 저는 미하일 칙센트미하이의 몰입, 즉 플로우로 설명하고 싶습니다. 플로우란 무언가에 흠뻑 빠져 심취해 있는 무아지경의 상태입니다. 물 흐르는 것처럼 편안한 느낌을 갖습니다. 하늘을 날아가는 자유로운 느낌. 라이언 홀리데이의 몰입의 모습은 어떠한 것 같나요? 그와 같이 비경과 겁재가 강한 사주는 인간 자체, 즉 자기 자신에게 몰입하는 사주입니다. 자기 성찰이 강하고 인간적 성찰이 강해서 영적인 지도자나 구루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메타인지가 강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가 사업가적인 기질이 강하고 독립적이고 추진력이 강한 사주라 젊은 나이에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그의 근본적인 고민은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 삶인가, 어떤 것이 좋은 삶의 기준인가 하는 고민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럼 그의 생각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그는 먼저 에고라는 개념을 정의하고 들어갑니다. 프로이드 이론에서의 에고가 아닌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에고, 자기 자신이 가장 중요한 존재라고 믿는 건강하지 못한 믿음. 라이언 홀리데이를 평소의 모습을 더 잘 이해하려면 어쩌면 이 책보다는 그로스의 킹이나 돌파력 같은 책이 더 잘 어울릴 것도 같긴 합니다. 일 중독자라고 불리기도 하고 열심히만 하면 세상이 보상을 줄 거라 믿었지만 결국 그는 틀린 생각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저자는 적어도 이 책을 쓰는 동안은 자신의 일관인 뜨거운 화 기운을 제3자의 눈으로 살펴보면서 이글거리는 자신의 마음을 추스렸을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이 책을 읽으면서 나는 할 수 있어 보다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나는 어떤 능력과 노력이 들어가야 할까 라는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노력해 보았습니다. 책 리뷰를 쓰는 이 순간에도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즉, 라이언 홀리데이의 설명처럼 에고는 항상 자기 자신을 최고로 만들기 위해서 가끔 꿈에 부풀어 상상만으로도 자신감이 넘쳐서 마치 그 일이 이루어진 것처럼 행복해합니다. 그러나 분명 노력과 재능이라는 것이 존재하여 취향과 재능 사이의 지점을 알아야 에고가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재능이 그 일을 성취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놓거나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열정과 자신감, 그리고 상상만으로는 꿈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에 상응하는 노력과 재능이 필요합니다. 또한 성공은 사람을 취하게 만드나 성공을 유지하려면 멀쩡한 정신을 유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거대한 우주의 작은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일 자체에 초점을 맞춘 조직과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성공이 마치 자기 자신인 듯 취해서 지내지 말고 나 자신을 객관화시켜서 겸손을 갖추고 내가 지금 여기에서 하고 있는 일이 최대한의 결과로 이어지게 최선을 다해 주어야 한다는 말로 생각됩니다. 그의 책 속에 이런 글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이루어진 섬이 커질수록 무지의 해변도 그만큼 더 커진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말입니다. 비경 겁재가 강한 사람, 그리고 성공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겸손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겸손은 더 배울 수 있는 여지와 더 발전할 수 있는 여지, 그리고 더 큰 성공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 빠져있는 사람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관찰하고 배우고자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즉, 라이언 홀리데이는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마추어는 자기가 모른다는 사실과 새로운 것들에 방어적이지만 프로는 학습하는 과정을 즐길 줄 안다. 때로 그 속에서 불편하고 당황하더라도 프로는 즐긴다고 하였습니다. 역시나 프로는 겸손을 잃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라이언 홀리데이는 비견과 겁재로 꽉 찬 자신의 사주로 모든 것을 돌파하고 뛰어난 능력으로 많은 성취를 이루었으나 다양한 십성들이 구비되지 못한 사주에서 오는 단점들을 온몸으로 경험한 후에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같습니다. 식상이 주는 여유, 재성이 주는 만족감, 관성이 주는 안정성, 인성이 주는 편안함, 돌파력 외에 이런 십성들의 부재 혹은 부족에서 오는 단점을 이 책에서 모두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비견과 겁재가 강한 사주가 주는 앞뒤 안 돌아보고 무조건 나가는 무서운 추진력과 진취적인 기상은 좋았지만 이에 반해 세심한 부분을 놓치고 말았던 자기 자신을 보면서 우리에겐 재능과 이루고 싶은 것 사이에 단단한 다리를 놓을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욕심보다 옳은 일, 의미 있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장애물이 길이다. 에고는 적이다. 그의 양쪽 팔에 새겨진 문구입니다. 장애물은 길이다. 이 말은 그의 비견겁지가 강한 사주의 강력한 돌파력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물이야말로 내가 해결하고 지나가야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어찌 보면 소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에고는 적이다 라는 말은 그의 비견겁지가 강한 사주가 주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최고의 말입니다. 이렇게 라이언 홀리데이의 에고라는 적이라는 책을 통해 그의 사주가 주는 경험과 교훈을 알아보았습니다. 작가의 글은 모두가 배울 점이 많지만 어떤 사주이길래 이런 가슴을 뚫고 들어오는 말을 할 수 있었는지를 파악하고 읽어보니 더 새롭고 한 문장 한 문장이 더 절실하게 느껴졌습니다. 유사한 사주일수록 공감이 더 가는 법이겠지요. 그는 해밍웨이의 무기와 자리효과라에 나오는 문구를 인용하며 에고를 설명해 줍니다. 세상은 모든 사람을 깨부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부셔졌던 바로 그 자리에서 한층 더 강해진다. 그러나 그렇게 깨지지 않았던 사람들은 죽고 만다. 해밍웨이. 해밍웨이의 사주는 인성이 강해서 글쓰기 능력도 우수했지만 경금일간 바로 옆에 겁재 신금이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바닥까지 추락한 뒤에 얻은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강한 사주가 힘을 얻고 일어나는 모습을 멋지게 표현해 주었고 라이언 홀리데이도 애구가 우리를 부술 때 무서워서 감히 인정할 수 없었던 일들을 인정하고 그 위에 더 커다란 발전과 개선을 시작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작가가 이렇게 첫 글자부터 마지막 글자까지 같은 맥락과 생각이지만 다양한 글로 끝까지 강력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대단한 작가요. 대단한 책이었습니다. 멋진 라이언 홀리데이와의 시간 여러분도 좋은 시간이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